안녕하세요. 같이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 과목에 대한 벼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경우에는 다른 품목에 비해서 조사 종류도 많고요. 그리고 지급보험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각의 조사별로 해서 조사 종류나 조사 시기, 조사 사유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표본 구간이나 어떤 전수 구간에 대한 어떤 조사 방법들, 그리고 지급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 각 조사별로 피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 피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각각의 조사별로 수확량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급보험금 계산하는 예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나왔던 이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조사 종류에 따른 조사 사유, 조사 시기, 조사 방법, 보험금 산정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표의 경우에는 총 5가지 보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5가지 각각의 보장에 따른 각각의 또 조사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조사를 하기 앞서서 어떤 조사를 할지, 어떤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마다 확인하는 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인데 그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통해서 어떤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서 실시하고요. 필요시 또는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 방법은 가장 먼저 이제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이제 확인할 거고 그리고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거를 이항 직파 불능 조사를 해야 될지 제2항 재직파 조사를 해야 될지 경작 불능 조사를 해야 될지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로 이제 수확 불능 조사가 있었는데 이 수확 불능 조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 하는 게 아니라 수확량 조사 시에 이거를 수확량 조사로 갈지 아니면 수확 불능 조사로 가야 될지를 이제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는 이 수확 불능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확량 조사 시에 수확 불능 조사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서 수확 불능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제 피해 증거 자료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피해 증거 자료는 기상청 자료,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피해 농지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각각의 보장에 따른 조사 내용을 보시면 먼저 이항 직파 불능 조사의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이항 직파 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된 농지에서 실시하고요. 그리고 이 조사 시기는 이항 직파라는 게 이항 한계일인 7월 31일까지 이항 직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는 그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항 한계일인 7월 30일 이후에 조사하게 되는 거고 조사 방법은 먼저 이제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이제 심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은 다 실제 경작 면적을 토대로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항 직파 불능에 대해 해당하는지 그런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 판정에 대한 기준은 보상하는 손해로 이항 한계일까지,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전체를 이항 직파하지 못한 경우에 이항 직파 불능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논뚱정리, 논가리, 비료시비, 제초제사활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안 했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또 확인하게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보험금은 보상하는 손해로 이항 한개까지 이항 직파를 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고 7월 31일까지가 기간이겠네요. 이때까지 이항 못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고 보험금의 산정은 보험 가입금액의 10%를 곱해서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2항 재집파의 경우에는 이제 2항 이후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2항 재집파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제2항 재집파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2항 집파랑 이제 어떤 조사 사유 나머지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각각에 대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 각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조사 시기는 당연히 사고 후부터 제2항 직후까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먼저 이 제2항 재집파 같은 경우는 먼저 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걸 실질적으로 제2항 재집파를 했는지 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본다. 그래서 전조사라 후조사라고 표현을 해서 지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2항 재집파의 전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제2항 재집파가 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하고 역시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실제 경작 면적에 대비해서 피해 면적을 확인해서 이 피해 면적의 비율만큼을 이제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 면적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면적만큼 얼마만큼 제2항 재집파 했는지 이행 완료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 게 제2항 재집파의 후조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참고상으로 피해 면적을 확인할 때 이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은 저희가 뜬
뜬차불이라고 하는데 뜬차불. 그래서 묘가 본답의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뜬 면적, 그 물 위에 아예 떠 있는 거죠. 그 바닥과 연결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묘가 토양에 의해 묻히거나 잎이 흙에 덮여서 햇빛이 차지하는 면적, 그러니까 아예 물 위에 뜨거나 아니면 흙 아래에 갇히거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묘는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제2항 재직파 전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최초 2항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최초 2항 시기와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지급보험금에 대한 보험금 산정을 보시면 보상하는 손해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첫 번째로 조사해야 되는 게 면적 피해율이 10%가 초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후조사에 있었던 제2항 재직파를 한 경우에 1회 한도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 계산 산식을 보시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이 면적 피해율을 곱하는데, 이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보험 가입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경작불능 조사 내용을 보시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 경작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없이 사고 접수 시에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 그러니까 큰 재해가 있었을 경우죠. 큰 태풍이나 뭐 큰 가뭄이나 아니면 뭐 큰 지진이 있었을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없이 바로 이렇게 경작불능 조사가 가능하다는 거. 조사 시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작불능에 대한 보장 종료 기간이 수확 개시 시점까지잖아요. 그래서 사고부터 수확 개시 시점까지 조사 시기가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역시 앞부분은 공통사항으로 보상하는 재 여부를 심사할 거고요. 그리고 공통된 사항으로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작불능 조사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인 실무재 피해율 65% 이상인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미지급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 또는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이거나 계약자가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확량 조사 대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급보험금에 대한 산정은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하는데, 이 지급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의 자기부담 비율별 경작불능 보험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은 이제 수확불능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수확량 조사 시, 그러니까 앞부분까지는 계속 피해 사실 확인조사 시였잖아요. 근데 수확불능 확인조사는 수확량 조사 시에 수확불능 대상 농지로 확인된 농지, 즉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한 농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조사 시기는 수확 포기가 확인되는 시점에 이 수확불능 확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방법은 역시 보상하는 재 여부 심사, 실제 경작 면적 확인까지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확불능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앞부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확 포기가 확인되는 시점은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수확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보험의 종기가 11월 30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수확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수확 포기를 인정해준다. 그리고 목적물을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은 경우, 그러니까 아예 수확을 안 했으니까 뭐 판매도 안 할 거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수확 포기로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확물 모두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음이 확인. 그러니까 저희가 가입하는 이 상품들은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되지 않음이 확인되면 수확 포기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금 산정에 대한 부분을 보면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 출하가 불가능하고, 여기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 해당 농지의 작물에 대한 수확 포기가 확인된 경우에 지급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확인이 돼야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급보험금은 역시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별 수확불능 지급액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수확불능 보험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각각에 대한 산식은 밑에 부분에 보시면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경작불능은 100%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빼면 이제 90%가 되는 거잖아요. 그 90%의 절반 하면 45가 되는 거고, 소수점 있는 건 소수점 절사하는 거고요. 수확불능 보험금 같은 경우는 이 경작불능 보험보다도 기간 동안에 어떤 노동력이나 시간적으로 투자하거나 어떠한 부분들이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15%를 더해서 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경작불능 보험금의 플러스 15%가 수확불능 보험금의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확량 조사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이 수확량 조사는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수량 요소 조사는 조사 수확 비율을 이제 구하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표본 조사나 전수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 수확량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표본조사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까지 구하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각각에 대한 조사에 대한 기본 내용을 보시면 먼저 포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할 거고요. 면적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가입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이나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면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 고사 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그리고 기수학 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확량 조사할 때 수확불능을 가야 될지 수확량 조사를 가야 될지를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확불능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조사를 할지 이 조사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수확불능 대상은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 게 수확불능 대상이 되는 거고, 지급보험금은 포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금은 가, 피, 자이고요. 벼에 대한 피해율은 평수 미평이 아닌 보수 미보구, 밀에 대한 피해율은 평수 미평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량 요소 조사를 보시면 수확 전 14일 전후에 이제 실시하는 거고요. 이제 표본 포기수를 선정하는데 가입 면적과 무관하게 1000이든지 만 제곱미터든지 상관없이 내포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포기에서 재배 방법 및 품종을 감안해서 이제 표본 포기를 이제 선정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포기 안에서 이삭이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각각 이삭에 대해서 나달이 몇 개가 달려 있는지를 이제 확인한 그 두 개를 점수를 얻어서 그 점수를 더한 게 이제 조사 수확 비율인데 그 조사 수확 비율에 대한 그런 것들 산정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났는지 그런 전체적인 피해 조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병해충 단독사고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병해충 단독사고 여부 확인 및 병해충 단독사고 시에는 주된 병해충명을 조사하는 부분들은 나머지 3개 조사가 맨 마지막에 하는 공통된 조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이 부분을 문구로 보시면 표본 포기 조사는 표본 포기별 이삭 상태 16개 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들을 할 거고, 및 완전 나달 상태의 점수를 조사한다는 거. 그래서 1점부터 5점까지에 대한 점수를 이제 구한 것을 서로 더한 값에 대한 비율이 이제 수학 비율로 이제 산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해 면적 보정 개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피해 면적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어떤 보정 개수를 선정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병해충 단독사고 확인하는 건데, 이삭 상태 점수랑 뭐 이런 부분들은 2018년도 업무 방법서랑 2019년도 업무 방법서 많이 개정됐고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약간은 논란의 소지들이 있어서 어떻게 또 2020년도에 또 개정이 될지 그런 부분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특히 이 피해 면적 보정 개수 부분이 실제로 피해가 많이 나면 수확으로 조금만 인정을 해주고, 피해가 조금 나면 수확량으로 많이 인정해 줌으로써 결국은 저희가 수확량이 많아지면 피해율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조금 난 데는 피해율 조금만 인정해주고, 피해가 많이 난 데는 또 피해를 더 그냥 피해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계약자한테는 약간은 좀 불리한 조항이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업무방어서 개정되면 이런 부분을 보실 거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고 하는지는 계산 문제나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꼭 다 외우시기보다는 어떠한 틀로 간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 상태 점수는 16개 기준으로 해서 16개 이상이면 2점, 16개 미만이 1점, 그 다음에 이삭당 완전 나달수는 1부터 5점까지를 이제 산정을 해서 1번과 2번을 더한 게 조사 수확 비율이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점이다 라고 하면 이 15점에 대해서 최저 수확 비율이면 51%가 될 거고요. 최대 수확 비율은 60%라고 해서 문제 조건에 주면 그게 최저인지 최대인지 그런 것도 구분하시면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표본조사 부분이랑 전수조사 대상 부분을 보시면, 먼저 표본조사는 알고기 여부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에 조사를 하는 거고요. 역시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실제 현장 면적 기준이 아닌 가입 면적 기준으로 해서 전체 표본 구간 수를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표본 구간 수에 따라서 재배 방법 및 품종을 감안해서 이제 표본 구간을 이제 선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 구간에 그 안에 있는 실질적으로 이제 표본 구간이기 때문에 그 표본 구간에 대한 면적이랑 그다음에 그 면적 안에 얼마만큼의 수확량이 있는지 그 수량 조사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수량 조사는 꼭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병해충 단독사고 여부 확인을 하는데 밀은 이제 병해충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밀은 제외된다는 거. 여기서 표본 구간 면적 및 수량 조사는 첫 번째 면적은 기준이 내포기의 길이와 포기당 간격이 한 면적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 거기에 뭐 5구간이면 거기다 5를 곱하면 이 전체 표본 구간의 면적이 되는 걸 거고요. 그다음에 중량 조사는 두 가지 단계 나눠가는데 이 표본 구간에 대한 중량을 재야 되고 그리고 이걸 100% 인정해주지 않고 함수율의 비율만큼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 함수율 조사를 따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수율 조사는 총 3회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그걸 평균값에서 산출해서 적용한다는 거. 이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표본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표본 구간 면적만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실질적으로 그걸 전체 다 수확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이 전수조사 대상 농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걸 하네요. 그래서 기계 수확 농지에 한정해서만, 그러니까 기계 수확이나 기계 탈곡을 할 수 있는 농지에 한정해서만 그런 농지에 대해서만 이제 실시하는 거고요. 똑같이 이제 수량 조사를 해야 되는데 중량을 조사하고 그다음 함수율 3회 조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역시 병해충 단독사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밀은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밀은 제외되고요. 다음으로 간단한 뭐 빈칸 채우기나 뭐 표본조사 방법에 대한 서술하는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잠깐 멈추시고 한번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잠깐 멈춰두시고 써보셨나요? 네, 그 한번 써보시고 간략하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 면적 보정 개수라는 부분들은 30% 이상이 되면 피해 면적이 보통으로 인정을 하고 보정 개수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 산정할 때 2를 곱함으로써 그때 당시 수확량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고 그 수확량에 맞춰서 이제 피해율도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건데 피해가 조금 나면 수확량을 이다가 개수만큼 곱해 주니까 조금 더 수확으로 인정을 해서 피해율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보통 때보다는 계약자한테는 좀 불리하지 않나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피해율이 줄어들면 보정 개수 값을 더 높게 측정한다.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품목별 표본주 수표를 다 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 저는 이제 벼 같은 경우는 외우기 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벼는 표본 구간을 최소한 3개, 그 다음에 최대 8개를 잡는다는 걸 암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앞부분에 이 천단위를 했을 때 이 앞부분에다 더하기 2를 하시면 이 표본 구간수가 나옵니다. 여기는 당연히 그럼 2000 미만이니까 최고가 1999까지잖아요. 그래서 최소가 3이니까 1 더하기 2는 3이 되는 거고 앞부분 이제 2부터 해서 여기는 3000 미만이니까 2999가 되겠네요. 그러면 앞부분 2자잖아요. 그래서 2 더하기 2를 하면 4, 3 더하기 2를 하면 5, 4 더하기 2를 하면 6, 5 더하기 2를 하면 7, 6 더하기 2를 하면 8. 근데 최대는 8, 뭐 9000이 됐건 많이 됐건 8까지. 그래서 최소 3부터 최대 8. 그리고 그 앞부분에다가는 그 앞에 있는 숫자 더하기 2를 하면 표본 구간수가 나옵니다. 이게 주어지겠지만 안 주어지면 또 이렇게 암기하셔서 푸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표본조사 방법을 서술하시라는데 가입 면적만 이렇게 3000을 주어봤어요. 그러면 3000이면 이 표본구간이 5개네요. 그래서 표본 구간수를 선정하는데 표본 구간수가 5개가 될 거고 이 5개를 뭐 재배 방법이 품종을 감안해서 잘 하고 그 5구간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내포의 길이랑 뭐 포기당 간격을 한다. 중량 조사도 표본 구간 5구간에 대한 수확량을 확인해서 중량을 측정하고 함수율을 3회 이상 실시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병해충 단독사고 여부를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하는 게 내포기 길이나 포기당 간격 그런 것들을 계산식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계산식을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개 주면서 그걸 서술형으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지 그래서 계산 문제도 중요하고 이거 단편적인 서술도 중요한데 그것들을 서로 믹스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준비를 해야 앞으로 시험을 보시는데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각각에 대한 조사에 따른 피해율을 산정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으로는 피해율은 보수, 미, 보여서 보장 수확량이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은 역시 보장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나오는 거고요. 단서 조항으로 병해충 단독사고일 경우에 병해충 최대 인정 피해율을 적용한다. 지금 업무방법서에서는 따로 수치가 나와 있지 않고 약관에는 70%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벼에만 해당되는 수량 요소 조사에 대한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이 기준입니다. 뭐 보장 수확량이나 평년 수확량이 아닌 표준 수확량 값에다가 조사 수확비를 곱하는데 이 조사 수확비율은 까지 1번 항이었던 게 그 이삭수였죠. 이삭수에 대한 점수. 2번 항은 나달수에 대한 점수를 이제 더한 게 조사 수확비율이 되는 거고요. 조사 수확비율은 일정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최소 수확비율이나 최대 수확비율을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다가 이제 피해 면적 보정 개수를 곱하는 건데
피해가 10% 미만일 때는 1.1을 곱했고, 그 다음에 피해가 30% 이상일 때 2를 곱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피해가 5%가 났으면 5%의 경우에는 1.2를 곱하니까 수확량이 더 늘어나요. 수확량이 늘어나면 이쪽에 수확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나는 수확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율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30% 이상 피해가 나면 2를 곱하기 때문에 조사했던 그대로 이제 수확량을 인정해주고 피해율도 그대로 나온다고. 약간의 모순은 있긴 하지만 업무보고서가 개정되지 않으면 이제 이대로 해서 암기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표본조사나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을 보실 때는 어떠한 면적에다가 그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중량을 곱하는 건데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량을 구할 때 이 벼의 경우에 같은 경우는 유효중량이라고 해서 어떤 함수율이나 로스율 같은 게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들. 먼저 면적이랑 중량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보시면 이제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해야 되는데 가입 면적 또는 뭐 보장 면적이라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 경작 면적을 비교해서 10% 이상 차이가 발생 시 계약상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전체 실제 경작 면적에서 수확불능 면적은 이제 고사 면적이나 수확불능 면적 같은 경우는 보상하는 면적이니까 이거는 빼고요. 타작물이나 미보상이나 기수학 면적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면적이니까 가입 당시에 제곱미터당 이제 수확량이나 그걸로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 면적의 이 수확량 곱하면 이 부분에 대한 수확량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조사 대상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표본 구간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이 있습니다. 어떤 함수율 3회를 해가지고 그 함수율에 대한 평균 그 값도 곱해야 되고 그리고 로스율 표본조사 할 때는 로스율 7%도 적용한 게 이제 유효 중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 유효 중량을 제곱미터로 환산해서 이 조사 대상 면적에다 곱하면 이쪽에 대한 수확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전체적인 수확량이 된다는 거. 그걸 이제 문구로 간단히 보시면 네. 먼저 이쪽 부분이 왼쪽 조사 대상 면적에 대한 부분이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표본 구간에 대한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 곱한 값에다가 오른쪽 아까 전에 보셨던 부분이 제곱미터당 이제 보장 수확량을 구해서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을 전체를 더한 값을 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서로 더한 게 전체 수확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제곱미터당 보장 수확량은 보장 수확량 또는 가입 당시에 이제 어떤 수확량에다가 가입 면적으로 나누면 이제 제곱미터당 보장 수확량이 나올 거고요. 표본 조사 대상 면적은 그러니까 실제에서 고사,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을 차감한 게 조사 대상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 구간 유효 중량 같은 경우는 이 표본 구간에 대한 작물 중량에 대한 수치가 나오면 거기다가 로스율이 이제 7%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 빼기 로스율은 7%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함수율 같은 경우는 1 빼기 조사 함수율을 1 빼기 기준 함수율을 나눠줍니다. 여기서 기준 함수율은 매콩찰이라고 해서 매변은 15%, 찰변화 밀은 13%, 콩은 14%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은 제곱미터로 해야 되니까 이 전체에 대한 유효 중량을 표본 구간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 구하기 위해서는 표본 구간에 나와 있던 전체의 중량을 표본 구간 면적으로 나누면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서 표본 구간 면적은 앞부분에 서술형으로 보셨다시피 기본적으로 표본 구간 선정할 때 4포기 길이에다가 포기당 간격을 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 면적에다가 표본 구간수를 곱하면 전체 표본 구간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표본 구간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중량도 로스율이 필요 없이 전체 수확을 한 값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중량에다가 로스율이 삭제된 함수율에 따른 이런 비율만큼만 적용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먼저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에 대한 수확량 아까 왼쪽에 있던 수확량인데 그거는 이제 굳이 지금 그때 나왔던 것들 다 더하면 되는 거라서 조사 대상 면적에 따른 이제 수확량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제곱미터당 보장 수확량 이제 오른쪽 아까 그 부분을 보시면 제곱미터당 보장 수확량을 구해서 타작물이나 미보상이나 기수학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 당시 보장 수확량으로 그 값을 이제 곱해서 나오는 수확량에 더해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제곱미터당 보장 수확량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입 당시 보장 수확량을 가입 면적으로 나누는 게 이제 제곱미터당 보장 수확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전수조사 대상 면적 같은 경우는 아까 이미지에서 보셨다시피 좌측 부분이 이제 조사 대상 면적이잖아요. 실제 경작에서 고사,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을 뺀 값이 이제 조사 대상 면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 면적에 따른 이제 수확량은 작물이 이제 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 수확을 하면 그 전체에 대한 중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로스율을 제외한 나머지 함수율 비율,
1 빼기 함수율, 조사 함수율에다가 1에서 기준 함수율, 그러니까 백공 차이 같은 경우 15, 14, 13. 지금 이 부분은 벼 부분이기 때문에 15% 또는 13%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아시고 관련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표본 조사에서 표본 구간 유효 중량을 구하는 부분들을 예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목적은 이 좌측에 있는 조사 대상 면적에 있는 유효 중량을 구하는 거예요. 이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조사 대상 면적을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조사 대상 면적을 알면 이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을 알면 되겠네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표본관 전체에 대한 유효 중량을 주어지면 이 표본관의 면적으로 나눠주면 표본관의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표본관의 유효 중량이 안 나와 있고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중량이 나와 있으면 유효 중량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율 비율이나 또 로수율까지 곱하면 유효 중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건데 한번 예시 문제를 한번 간단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보니까 이제 조사 대상 면적은 지금 3,800을 주어졌네요. 그리고 내포의 거리랑 줄간격이 나와 있으니까 표본 구간 면적은 내포의 거리랑 줄간격을 곱한 0.5제곱미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표본 구간에 대한 중량이 나왔네. 유효 중량이 아닌 일반적인 중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중량을 유효 중량으로 이제 변환을 하기 위해서 함수율이랑 로스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600g이니까 600g 곱하기 1 빼기 7%, 0.9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율이 조사 함수율이 23%고, 그리고 이게 매벽이기 때문에 매콩차 해서 매가 15%였잖아요. 그래서 기준 함수율이 1 빼기 15%, 그 다음에 내 조사한 함수율이 23%니까 1 빼기 23%를 한 값이 0.5055kg이 이제 표본관 전체에 대한 유효 중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관 면적인 0.5제곱미터 나눠주면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관에 대한 유효 중량은 제곱미터 나눠주면 1.011kg이 되고 거기다가 조사 대상 면적인 3,800을 곱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에 따른 수확량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 수확불능이나 고사 면적은 피해를 받은 거니까 그대로 피해를 인정을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 피해를 인정 안 해준 타작물이나 미보상이나 기수학 면적은 다 더해서 가입 당시 뭐 보장 수확량이나 아니면 가입 수확량을 가입 면적으로 나누면 이제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나오잖아요. 그 값을 곱하면 또 이쪽 면적이 나와서 이 두 개의 값을 합치면 전체 수확량이 된다. 앞에서 보셨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네 폭의 거리라는 게 한 폭이, 두 폭이, 세 폭이, 네 폭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색칠한 부분이 하나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면적에 나와 있는 수확량을 이 면적으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나온다. 참고하시고 또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기출문제 1회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1회에 나왔던 부분들은 벼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거였네요. 세 가지 보험금에 대해서 지급 사유를 서술하고 세 가지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금을 수치를 대입을 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됐었네요. 먼저 이제 제2항 재직파나 경작불능이나 수학감소보장에 대한 지급 사유는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급보험금도 기존 공식에다가 조건들의 대입을 해서 푸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제2항 재직파 같은 경우는 25% 곱하기 면적 비율을 곱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험금 같은 경우도 자기부담 비율로 해서 경작불능 보험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기부담이 15%형은 42%를 곱하는 거였으니까 그것도 대입해서 푸시면 되는 거고 수학감소도 역시 보수, 미, 보 해서 주어진 조건들을 이제 대입을 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출문제 3회를 보시면 표에 관련돼서 표본구간 유효 중량이랑 그다음 피해율, 그다음에 보험금을 구하는 문제였네요. 앞부분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내용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먼저 문제로서 한번 풀어보시면 먼저 유효 중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유효 중량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겠네요. 근데 봤더니 표본구간에 대한 중량 합계가 300g으로 나와 있네요. 그 유효 중량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로스율인 7%를 적용해 7%를 빼줘야 되고 그다음에 조사 함수율이랑 그다음에 매변이니까 15%에 대한 기준 함수율을 적용한 값을 적용하면 300g에서 각각의 7% 빼주고 그다음에 조사 함수율 그다음에 기준 함수율 15%를 차감한 값을 나눠주면 251g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미지로 봤을 때 좌측에 있는 조사 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유효 중량이 되는 거네요. 근데 그거를 제곱미터당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표본구간 면적인 0.5로 나눠주면
제곱미터당 표본 유효 중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하면 되겠네요. 조사 대상 면적은 이 실제에서 고사나 타작물이나 기수학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0에서 1100, 100을 빼면 3800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좌측에 있는 조사 대상 면적에 대한 유효 중량은 0.251kg을 0.5제곱미터 나눈 값에다가 3800제곱미터를 곱하면 그 조사 대상 면적에 대한 중량이 나오는 거고, 그 오른쪽에 대한 부분들은 가입 당시 보장 수확량이잖아요. 그 보장 수확량을 가입 면적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가입 당시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돼서 그 부분은 3850에서 5000으로 나눠주면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타작물이나 기수학 면적만큼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수확량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 더하기 100하면 이제 200제곱미터가 되는 것들을 서로 더한 값이 2062kg 돼서 전체적인 이제 수확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수확량이 나오게 되면 수확량에서 보장 수확량에서 수확량만큼을 뺀 값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미보상 감소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값은 179kg이 되는 거고, 피해율은 보수 미보해서 피해율은 41.79%, 보험금은 가피자에서 피해율을 적용을 하고 자기 부담 비율이 15%네. 적용한 값은 이렇게 147만 3,45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이미지를 시키고 이제 대입을 하면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회 기출문제를 약간 응용을 해봤는데요. 결과값보다는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런 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량 요소 조사를 했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지 조사표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데 포기당 이삭수랑 완전 나달수가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그러면 거기서 먼저 1번 값인 이삭상태 점수표 16개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서 1점과 2점을 이제 구분해서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완전 나달 점수표에 따라서 1점부터 5점까지 이제 점수를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두 개 더한 게 이 조사 수학 비율에 해당되는 점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24점 이상으로 이제 변경이 되어 있고, 이런 비율들도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해당 사항은 없기 때문에 1번에서 나온 점수랑 2번에서 나온 점수를 합친 게 이 점수표가 되는 거고, 거기 안에 해당되는 조사 수학 비율에서 최저 수학 비율이랑 최대 수학 비율을 구분해서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고, 피해 면적 보정 계수 같은 경우는 매우 경미인 10% 미만은 1.2가 되는 거고, 보통은 30% 이상일 때 1을 적용한다는 거.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업무방에서 개정되면 이 수치들을 변형해서 대입을 한 값들을 구해보면 되실 것 같으세요.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5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5에는 시사점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1과목과 2과목을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서 문제가 나온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나온 거는 문제는 2과목이었는데 1과목 내용들을 모르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제 한 예로 어떤 보장 수확량이라는 개념도 평년 수확량의 110%까지 보장 수확량으로 인정을 해준다고는 그런 게 있는데, 이 과목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농지는 실질적으로 보장 수확량이 1500에 110%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1번 항 중에서 병충해 담보 특약에서 담보하는 7가지 병충해를 쓰시오. 이 과목에는 병충해에 대한 명칭이 없습니다. 1과목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2과목 문제지만 1과목 내용을 알아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사점은 어떤 이제 조건들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병충해 단독사고다, 그러면 미부상이 적용 안 되나, 뭐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충해 단독사가 있었지만 어떠한 제초나 아니면 뭐 방제에 대해서 미흡하면 미부상비를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유효 중량 구할 때 항상 함수율을 저희가 적용을 했었는데, 함수율을 배제하라고 계산하면 그대로 이제 배제하고 그 함수율, 기준 함수율이나 조사 함수율을 적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험금을 원 단위 이하 버린다고 했었을 때, 기존에는 일반적 상식적으로 보험금은 원 단위까지 지급을 해야 되니까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든지 아니면 소수점 이하는 뭐 절사한다든지 이제 그런 문구들을 많이 보시다가 원 단위 이하를 버린다, 그러면 만약 몇 원을 끝나면 몇 원은 영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떠한 조건들을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어렵진 않았는데 처음 접해보면 좀 당황을 할 수 있고, 1과목과 2과목을 더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사를 해주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세요. 간단하게 문제를 보시면, 먼저 병충해 담보 7가지는 흰 줄무늬 입은 도깨비와 잡아먹새, 이미지 보셨죠? 그래서 흰 입 많은 뿅, 줄무늬 입 많은 뿅, 도열병, 깨실무늬병, 병열구,
목놀인제, 세균성표 알마름병이고요. 그리고 수학 감소에 따라서 A농지, B농지에 대해서 피해율과 보험금을 구하는 건데, A농지는 이제 그대로 평균 수확량이 이제 보장 수확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농지는 보장 수확량이 1500에다가 110%를 곱한 게 이제 보장 수확량이 돼서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피해율 산정할 때 A농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수, 미, 보 그대로 대입을 하면 63%가 나오고, 보험금은 가, 피, 자에서 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B농지 같은 경우는 보장 수확량이 110% 곱한 1500이 아닌 11550이 되는 거고, 그럼 미보상 감소량은 이 보장 수확량에서 이쪽에서 주어진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비율 10% 적용한 것들. 그래서 피해율도 역시 이렇게 변형된 걸로 해서 보수미를 하면 보통 피해율이 나올 거고, 보험금도 이렇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보장 수확량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작불능보험금에 대한 부분인데 65% 이상 고사했다고 가정했을 때 A농지랑 B농지에 대한 것들인데 이 부분은 이제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A농지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 비율 20%니까 100에서 20을 빼면 이제 80이고 그걸 절반, 40% 비율만큼을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고 15%일 때는 42%였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만큼을 곱해서 보험금을 계산하면 크게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과목과 2과목을 통합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그 뒷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건들을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그 원단 이하 버리는 건지, 어떤 부분을 안 쓰는지에 대해서 조건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시사점이 있었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가축, 재해보험에 해당되는 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